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와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현장에서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반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 브리핑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7,500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지만요. 외인 기관이 각각 5천억 그리고 2,500억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조정도 어느 정도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외 변수로는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을 1월 이후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강경 발언을 좀 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약품이나 반도체, 구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도 언급이 됐지만 그간 잦은 발언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이력 탓에 시장은 비교적 좀 차분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과 그리고 좀 뚜렷한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서 상승은 하지만 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아직도 미증시의 방향성을 탐색 중이며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가열 부담 속에 추가 상승 동력 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상승이지만 수급을 보면 외인 기관의 순매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의 힘이 쏠리는 모습들 그리고 탄력 제한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이제 시장은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우리 반장님께서 전달해 주신 이 타깃주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꽤나 큰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타깃주는 바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장중에 한 1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저희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일 때 나름 시원하게 간다. 그 말대로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왜 제주은행인가를 보면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실체적 수혜주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TF 가동 시에 디지털 화폐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될 거고요. 그리고 금융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그 유통 물량 수도 상당히 좀 적어요. 그래서 현재 기관이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집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 수혜까지 겹치면서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어제 미리 정확하게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거 전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아질 분위기가 있다. 근데 여기서 뚫기 시작하면 빠르게 20%, 30% 급등 흐름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반등을 하면서 좋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돌파 17,000원대 전고점 부분을 얼마나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뚫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외인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돌파 여부 이후의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후의 흐름과 목표가, 손절가, 전략은 어디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냐면 저희 작전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지금 입장하셔서 어제 제주은행처럼 빠르고 강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실전 대응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타겟주 역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중심 흐름을 관통하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20점 방송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작전본부로 입장하셔야지 종목 공개 전 미리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죠. 작전본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어제의 타깃주 바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반장님께서 예상해 주셨던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공개 이후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9%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작전본부 안에서만 소개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제의 타깃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용의주들에 대해서도 포착을 해봐야겠습니다. 반장님의 첫 번째 용의주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증권사 관련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반장님 최근에 너무 잘 가고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도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시장의 핫 이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면서 실적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최근에 한 10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미래에셋 증권이. 근데 과연 지금 이 상승이 정당한 평가일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최근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떠오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종목이 바로 미래에셋 증권인데 미래에셋 증권은 이미 자사주 보유 비율이 22%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소각 기대감과 함께 주주치나 정책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증권 거래세 인하라든가 배당 확대 유도 등 여러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실적 측면에서도 호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분기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2,700억 원으로 증권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탁 매매라든가 자산 관리, 수수료, 트레이딩 부분 모두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IB 부문 역시 부동산 그 PF 회복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ROE는 9.1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해외 부동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이전보다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모든 호재를 반영한 현재 주가 수준에서 경계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PER이 11.4배로 동종 대형증권사는 보통 5배에서 한 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종 대형증권사 대비 좀 높은 수준이고 낮은 ROE와 그리고 자본 효율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현 밸류레이션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도 이미 발표된 수준에서 추가 기대가 좀 붙여질 수 있을지는 역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5월 달에 10,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장중에 27,000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강하게 좀 눌릴 수 있는 부담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코스피 지수 상승이 좀 맞물리면서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벌써 주가의 밑에서 끌어올렸던 그 주체 외인들이 수급이 완전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정고점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서 이런 외인의 수급을 좀 무시할 수 있는 매수세가 좀 필요로 해요. 근데 오늘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지만은 앞서서 강한 슈팅이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까지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24,000원대를 안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요. 미래에셋증권은 정책 수혜와 실적 개선이라는 이중 모멘텀에 힘입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고평가 논란과 한계가 조금 명확한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기회를 쫓는 매수세보다는 냉정한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주가가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 속 정책 이슈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용의주 미래에셋증권이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차트상으로 확인하셨듯이 주가가 그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 미래에셋증권 봐보셨고요. 두 번째 용의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 증권가에서는 방산 쪽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화시스템도 목표 주가 상향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좀 방산주를 좀 끌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위기 분단 이슈랑 그리고 맞물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실적과 수출 파이프라인이 주목받는 종목인데요. 오늘의 용의선상에 오른 종목은 하나시스템이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국내 방산업종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극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출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의 천궁2라든 2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폴란드의 K2 전차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으면서 이미 이들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다가 하반기에 폴란드 K2 2차 계약과 그리고 이라크 천궁2 레이더 시스템 등 수천억에서 1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수주 잔고에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계약 시점이 다가온 확정점, 높은 수출 모멘텀이라는 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출 파이프라인 확대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시스템은 이제 기존 방산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이라든가 남아공의 밀코르 등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들과 MOU를 벌써 체결을 하면서 SAR 위성이라든가 대공광어 시스템, 드론용 A사 레이더까지 협력 분야를 좀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편입되는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유럽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국 생산 기조 속에서도 하나시스템은 핵심 기술력을 앞세워서 현지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면서 이는 향후 안정적인 수주 기반과 반복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따내는 수출에서 이제는 선택받는 파트너로 전환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시스템 수출 전략을 질적 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을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은 한 9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2%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방산 부분 매출이 한 5,900억 원에 영업이익이 한 620억 정도로 영업이익률만 한 10% 이상의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 36% 정도로 기존 수출 외에도 하나쇼핑을 통한 해운 관련 수주도 CV선 매출 인식이 증가까지 겹치면서 복합적인 실적 드라이버가 작동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리스크도 하나 있어요. 필리조선소의 적자가 좀 있고 원가 상승이라든가 인력 파견 비용 등으로 비방산 부문에서 부담이 여전히 실적을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장도 일정 부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리스크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하나시스템 역시 작년 말서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 이후에 등락도 커요. 이 등락이 컸던 이유가 항상 보시면은 실적 시즌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적 시즌만 되면은 조정이 받는데 이렇게 좀 실적 구간에 조정을 받는 거는 하나시스템의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조선소의 적자라든가 비방산 부분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려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 시즌만 되면은 조정이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다가왔죠. 지금 조정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저가면서의 찬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예상대로 잘 나와주고 전망까지 좋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전고점 뚫고서 상승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시면은 방위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시스템은 국내 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와의 직접 협력이라든가 장기 수출 파이프라인 확보 그리고 실적 기반의 성장 전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변수에만 반응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과 기술력, 전략 모두
갖춘 정통 방산 성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용의주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우리 방산 섹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시스템은요, 실적도 기술력도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평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방산 섹터 보실 때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 만나봐야겠죠. 작전명은 폭염이었습니다. 과연 그 단서는 뭔지 지금 만나보시죠. 폭염과 관련해서 수주가 폭발하고 있다. 이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반장님. 당장 에어컨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전력입니다, 전력.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인데, 이제는 계절 수혜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전력 서비스 쪽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목받을 때 시장은 보통 이익만 보는데, 하지만 그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진짜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겟주는요,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아니라 수주 구조가 바뀌면서 원가 구조도 바뀌고 수출 방향까지 바뀌고 있는 그야말로 체질 개선이 끝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겟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출 신규 수주가 1,600억, 1,600억 원, 전년 대비 100%나 증가를 했습니다.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요. 연간 가이던스가 5,200억이었는데 거기에 벌써 33% 채운 상태고, 즉 이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현재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4,5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갖고 있고, 이건 마치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미 줄 세워놓은 차량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아직은 안 찍혔지만 이미 매출로 바뀔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적은요, 단순히 운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올해 초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완벽히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고정비 레버지 효과가 작용 중에 있다라는 부분, 여기다 더해서 고마진 지상 변압기 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요. 설계 최적화나 원자재 소싱 다변화로 원가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분기 깜짝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분기마다 체질이 좋아진 실적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40억으로 영업이익률만 37%로 전력설비 업계에서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타겟주가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만 기대면은 성장의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타겟주는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이미 타겟주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0%가 미국향 매출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가요? 전력망 재건이라던가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산 변압기가 미국 배전 시장률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5월 기준으로 수출액 전년 대비 81%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한두 건의 계약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대형 시장에서 반복 수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타겟주는 미국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정확히 탑승한 전력기기 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인의 기관의 수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앞서서 제가 용의주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외인 수급이 빠져나갔거나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포의 흐름들이 꾸준히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엑시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날이 더워질수록 전력 확산에 따른 테마성 수급도 들어올 텐데, 이제가 좀 2차 시세 분출을 준비하는 초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무서운 종목은 좀 말없이 바뀌는 종목입니다. 남들 눈에는 아직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뜯어보면 이미 수주가 터졌고 수익성이 올라왔고 수출에는 불이 붙은 종목, 그게 바로 지금 타겟주인데요. PER 같은 경우도 16배 수준으로 업계 최고 수익성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저평가예요. 그래서 수주와 수출, 실적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짜 올라갈 종목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올레드 본부에서는요, 이번 타겟주를 방송이 끝나면은 좀 공개를 할 예정이고, 이거는 단순히 종목 공개가 아니라 어제 제주은행의 공개 내역을 보시면은 종목은 뭐다, 그리고 매수 전략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슈팅 시에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세요라고 편안하게 신호를 좀 드렸죠.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은 이때가 싸게 살 기회였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오늘의 타겟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래 QR코드를 빨리 타고 오셔가지고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요. 시장의 핵심주 미리 잡아보시고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타깃주 바로 전력설비 관련주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타깃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한 뒤에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함께해 주실 올레드 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